저번 주인가? 저 구리에서 수업 끝나고 거제를 가려면 그 11시 반차를 그 나무터미에서 타야 되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막 그냥 공부해 온 거 막 그 질문할 거를 집에서 공부해 갖고 캐션 마스크를 쳐 갖고 와서 막 질문을 이제 저녁 때 하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질문하는데 제가 그 질문 받는 게 취미라고 얘기해 놓고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갖고 그 친구 질문만이라고 저 아주 질문을 자세히 받아주니라고 약간 안 늦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딱 도착하니까 차가 떠나더라고요. 아, 나 황당해갖고. 그래갖고 다시 그 후진해갖고 전철을 다시 타갖고 그 터미널 다시 그 경부 터미널 다시 갔습니다. 서울. 그런데 차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요. 12시 차도 없고 12시 반 차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상남도에 올 수 있는 유일한 차는 그 마산 가는 거 고속버스 터미널 있죠? 거기 가는 거 그거 하나에 한 10분이 없습니다. 일체 차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타고 고속버스에 내리니까 이제 새벽일 거 아니야. 한 4시쯤인가?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되나 물어봤더니 저는 이제 거기 그 합성동에 있는 그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가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안 간대요. 거제를. 또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개를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 터미널이 두 개에 또 마산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남부 터미널이 있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거길 가야지만이 거제를 갈 수 있다 그래갖고 그래서 거기서 그쪽으로 택시 타고 가갖고 거기 사우나에서 뭐 면도 하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6시 15분 타고 갔는데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뭐냐면요. 왜 여러분은 질문을 안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얘기해요. 아니 모를 텐데 그래서 그 친구처럼 이렇게 다 적어갖고 와서 이렇게 다 일일이 일일이 물어보고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그 친구는 이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그 사람이 꼭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질문해서 내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물으면 그 도대체 축척은 왜 축척을 하네요. 축척을. 여러분 축척은 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 거리 미터를 실제 거리를 이 메타를 어디로 도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면은 뭐로 돼 있어요? 이거 센치로 돼 있으니까 이 메타를 어디로 옮겨야 돼 이거? 센치로 집어넣으려면 그 거리를 축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 이거? 축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축척이라는 게. 그래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 얘기하는데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여튼간에 여튼 그래서 그런 거 보는데 하여튼 그래도 나이가 젊은 친구야. 22살 먹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3살이겠구나. 군대 갔다 오고 23살 먹어갖고 그래서 하는 그 군대 아직도 군인 정신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갖고 보기 좋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저한테 질문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지 꼭 물어보시고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등기법이 어려워요. 이 등기법이 어려워갖고 사실 그 1년 공부해서 점수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진주의 어떤 친구는 그 2차 점수가 80이에요. 80이면 충분히 잘한 거죠. 합격하겠죠? 근데 공법이 31.5 받아서 떨어졌어요. 공법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붙는데 이번에 그래서 작년에는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그 친구는 등기법을 강론만 해요. 어차피 해도 안 나오는 점수를 뭐로 다 해갖고 짐 빼냐. 자기는 뭐만 하겠다는 게. 강론만 해도 6개 이상 정도는 맞는다. 이런 생각 갖고 자기는 강론만 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전략을 짜야 돼요. 왜냐면 강론하다 보면 총론에 모르는 걸 찾아보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다 하긴 다 해. 다 하긴 다 하는데 뭐라고? 고개 들으면 아무것도 몰라. 뭐 그러면 얼마나 시간적인 낭비냐니까요. 그래서 반만 딱 하고 반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거라도 제대로 맞으면 그게 효과가 더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등기법은 하라는 데만 하세요. 하라는 데만 하시고 그것만 제대로 이제 소화가 되면 그래도 반 이상은 맞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 지적은 그 시간에 지적을 더해서 지적을 10개 이상 어떤 사람은 다 맞기도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물론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하나 틀렸다느니 그런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 등기법은 좀 내용이 어려워서 쉽지 않아요. 근데 물론 물론 민법 공부하는 거에 반만 하면 충분해요. 근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민법하니라고. 내 얘기가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라는 거 하는데 이 등기법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등기법이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세 가지로 총설 부분이 있고
자,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 하는 거 있고 등기부에다 기록한다는 거죠. 그럼 등기 신청 절차가 있어요. 자, 신청 절차. 왜 신청 절차라고 하냐면 일반인들은 뭐예요? 자, 우리 국민들은 등기를 신청한다 하고 국가기관은 촉사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요. 그 부탁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 절차인데 신청 절차를 뭐하고 뭐로 나눠요? 총론과 자, 무엇으로 이게 강론으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설 부분은 일단 기본 뭐예요? 자, 뭐가 있고 기본 의의가 있고 기능이 있고 뭐예요? 자, 그다음에 등기부가 있고 종류가 있고 이 대상이 있고 자, 그다음에 등기 유효 요건이 있고 등기 뭐가 있다는 게 있고 효력 있고 그렇다. 효력 있고. 자, 그다음에 이 총론 부분은 뭐예요? 5가지로 일반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일반 원칙에. 말을 풀어보게 되면 지적은 뭐예요? 직권 등록이죠?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그 여러분이 길 가다가 이제 구청을 한번 갔어요, 구청. 이 구청을 갔는데 구청에 이렇게 뭐예요? 구청에 3월이 돼서 자, 환경 정리한다고 게시판을 깔끔하게 뭐예요? 손질해 놓고 거기다 우리 구 관내. 자, 우리 구 관내에 자, 토지 대장의 등록수 그래서 여기다 99.9%라고 딱 이렇게 뭐예요? 큼직하게 써놨어요. 마치 뭐 자랑이냐. 여러분 생각에 지나가다 여기 구청이 가깝나요? 가까워요? 금방 가요? 꼭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깝다 하더라도 혹시 지나가다가 혹시 들렸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럼 99.9%라고 딱 써놨으면 이게 제대로 쓴 거예요? 잘못 쓴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뭘 질문하시는지 모르시죠? 그러면 자, 여기 구청, 이 구의 구청 내에 토지 등록, 자, 토지 그 대장 등록수가 99.9%라는 것은 0.1%는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대장이 안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0.1%는 대장을 안 만들었으면 뭐를 안 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 내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럼 여러분 세금 내는데 여기 이 0.1% 세금 안 받는다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고 좋고도 없어 그냥? 쟤네들은 안 내는가 보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나는 세금 내는데 저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거. 나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자기가 업무 태만으로 뭐예요? 자, 업무 태만으로 대장을 만들지 않았어도 항상 얘네는 몇 프로 해야 돼 이거. 100%돼 100%. 그래서 그게 직권 등록이라고. 근데 등기는 뭐예요? 신청해 오는 것만 받는 거예요. 신청해 오는 것만 당사자 신청주의야. 못 팔 때 부동산 팔아먹으려면 뭐 하라는 게 이제 등기하라는 게요. 그러니까 저 창원등기소 가니까 등기부가 자기 관내 100%라고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 신청하지 않는 것도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 이거. 법이 그런데.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당사자 신청주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굉장히 착하세요. 너는 세금 안 내도 사니까 기분 좋겠다. 축하해주고. 법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아니야, 직권 등록이야. 대장은 항상.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적격이야.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부상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죠.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니까요. 명의자가 되느냐니까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올라가니까 그래서 법무사 10년 전에 법무사 시험 문제에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은 자,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적격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났어요. 여러분 생각에 북에 있는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죠? 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 시험 문제 나왔냐면 다음 중 신청 적격자가 인 것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아닌 것을 찾으라 그래갖고 자, 2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한정치산자라고 써 있어요. 그 한정치산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피한정 흡연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 문제를 읽어보고 답할 때 여기서 눈동자가 여기서 멈춰갖고 연필 샤프심 있죠? 샤프심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해요.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서 맛이 갔는데 이거 하고 있어. 맛이 갔는데 그러다가 틀리더라는 게 맛이 갔는데. 그러면 금치산자가 나오면 뭐라고? 미쳤는데 그래 끝나는 거야. 그럼 자, 이 사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래 되는 건데도 그냥 계속 중에 살은 사람은 다 된다고 했는데도 여기다 대놓고 뭐라고 맛이 갔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다 답치고 끝내는 거야 이제. 큰일 난다니까. 자, 기준이 뭐라고? 살아있으면 다 뭐예요? 등기부상이 명의자 되는 거예요. 그럼 태아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태어났으니까 살아있지 않다. 그게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적격자. 자, 올해도 나와 이거 시험 문제. 자, 그다음에 신청인.
등기는 뭐예요? 누구하고 의무자 권리하고 뭐예요? 공동으로 등기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예외가 단독이지만. 왜? 상속 등기 아버지 사망했으면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지. 그걸 공동으로 하면 큰일 나지. 그럼 아버지 깨워? 깨워. 등기해놓고 돌아가시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 자, 그 다음에 신청서 플러스. 뭐가 있어요? 첨부서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등기 신청하는 방법이 원칙과 예외는 없어요.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등기소 직접 가든가 아니면 사용자 등록 공인인증 받죠? 인증받아서 컴퓨터를 하든가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라는 건 신청 정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직접 이거 서류 들고 가잖아 이거 신청서라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신청서라고 나오기도 하고 정보라고 나오기도 하니까 뭐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 자, 그 다음에 뭘 받고 접수 받았어요. 자, 왜? 신청서 첨부서면 만약 이전 등기하려면 신청서 써야 되죠? 그 뒤에 매매계약서 붙여야 되죠? 매매를 하고 두 사람이 가려면 공동인청이라면 당연히 뭐 부동산 거래신평증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대장도 붙여야 되고 인감증명도 붙여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첨부서면 얘기해요. 접수 받죠? 등기를 실행해요. 근데 만약에 서류가 미비하다면 각하를 해요. 각하. 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거절하는 걸 우리가 각하라 하는데 그렇게 그 뜻이 뭐냐고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등기를 안 받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등기가 완료되면 특히 이제 각하사유 중에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그런 게 중요해요. 완료하게 되면 소유권이 바뀌죠. 아까 한번 얘기했어요.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으로 소유권이 바뀐 걸 보내줘야 돼요. 왜? 다음부터는 재산세는 누구한테 보내라고? 새로운 사람한테 보내라고.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론은 뭐예요? 강론은 각종 뭐예요? 각종 권리에 대한 등기 절차하고 그 다음에 각종 뭐예요? 각종 등기에 대한 특별 절차.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각종 권리. 자,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건 신규 등록이라 하지만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건 우리가 뭐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를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을구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무슨 물건이 있고 영입물권. 담보물권 뭐예요?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에서 임차권인데 임차권은 우리가 뭐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왜? 여러분 민법에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있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됐으면 이 내용 중에 뭐예요? 예컨대 자 만약에 뭐예요? 전세금을 증액하는 뭐예요? 일부만 고치는 변경 등기. 자 소유권자가 서울에서 뭐예요? 창원으로 이사 오게 되면 그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있죠? 그 일부만 고치는 걸 우리가 무슨 등기 한다고? 변경 등기. 자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채무를 돈을 갚았어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의 그 저당권 계약 관계가 없어지죠? 실체 관계가. 그럼 저당권 전부 소멸시켜야 되겠죠? 그게 말소등기. 전부를 다 소멸하는 건 무슨 등기? 말소등기. 뭐 요즘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있죠? 뭐하고 가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신청이 있는데 자 이렇게 구성해요. 그럼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뭐야 이 강론상 있죠? 강론. 이 강론상에서 시험 문제 12문제 중에 4문제가 나와 이게. 보통 5문제에서 몇 문제가 7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반 정도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친구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뭐예요? 어차피 안 나올 바에는 반이라도 열심히 해갖고 여기서 점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성공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강론에서 이제 반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나오면 어디에서 이 종류에서 있죠? 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게 주게요. 등기 형식 중에서 주등기 부기등기. 그다음에 자 대상에서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공유지분을 등기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요건과 효력 있죠? 요건과 효력 이게 중요해요. 효력. 그 다음에 아파트 등기부 있죠? 구분건물 등기부. 등기부에서 시험 문제. 대지권 얘기. 대지권. 그 다음에 적격에서 한 문제. 단독이냐 공동이냐. 자, 그 다음에 여기 각하사유 중에 29조 2호. 계속 요새 나오고 있어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신청서 첨부서면은 13회 때까지는 매년 나왔어요. 매년 시험 문제 나왔어요. 만만한 게 그거니까. 근데 이 시험의 그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왔어요, 이거? 강론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여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재작년에 등기필 정보가 1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인감증명은 10년이 넘어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거기 거민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은 언급은 하고 가겠습니다. 언급은. 자주 안 나오는 거를 뭐예요? 그렇게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안 났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각종 권리 그래서 보존 등기 해문 문제, 이전 등기 해문 문제, 용익 물권, 저당권 있죠? 그다음에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가등기. 이런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나오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이것도 내용이 적지가 않아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여기만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이것만 반복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가 조금 더 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원탁 의자에 앉아갖고 여기서 내가 커피를 타드리겠게. 커피 내가 타줄 테니까 여기서 공부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책은 다 갖고 와서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전국 학원 다니면서 지금 쭉 용인, 수원, 구리 이렇게 다 다니면서 지금 책을 한 5권, 제째까지 세종시, 내일 세종시 가야 되는데 세종시까지 해서 내가 한 5권 정도는 내가 책을 보니까 웬만한 책은 다 보고 있으니까 와서 다 질문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다른 과목은 안 되고 내 과목만. 아니 어제 그 친구 또 진짜 구리 그 친구는 또 다른 과목도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내가. 왜냐면 그분하고 다른 과목 질문했다가 말이 저기 하게 되면 그분하고 내가 싸워. 이게 또 이간질 시켜. 그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어디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등기법을 보자. 자, 등기법을 보시면 어디에 이제 거기 등기법을 보자. 등기를 보자. 자, 첫 페이지 보시면 그 154페이지에 자,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법이죠? 그래서 등기법은 무슨 법이에요? 절차법이에요. 등기법은 뭐라고? 절차법이다. 민법은 무슨 법이라 그래요? 등기법은 절차법이면 민법은 무슨 법이에요? 실체법이라고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민법은 실체법. 자, 등기법은 절차법. 왜 절차법이냐면 등기부를 만드는 절차니까 그게 절차법이에요. 왜 실체법이냐면 사인과 사인 간에 사인과 사인 간에 만나서 자, 뭐라고 계약이든 뭐 하든 다툼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백성민자니까 민법은 사인 간에 다툼을 해결해 주는 게 그게 바로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혼자 살아요. 법하고 접촉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법이 뭐 있어, 거기에. 혼자 살고 옷을 입던 법던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요.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이고 등기법은 뭐라고? 절차법이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거기 의의를 보면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 기록의 부동산의 현황은 사실관계는 뭐예요? 사실관계의 부동산 표시는 당연히 표제부 얘기죠? 표제부 얘기단죠. 자, 그러면 어디에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 등기부 표제부에 자, 만약에 토지 등기부라면 이 토지 등기부는 1번에서 여기 자, 충청남도 자, 서천군 장항의 옥산이 지번이 100이죠? 이게 소재예요. 자, 이게 지번이고. 그다음에 답이라고 하는 건 지목이고. 자, 500제곱미터 이게 면적이다. 그래서 토지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자, 토지 표시에 토지의 사실관계 표제부. 자, 만약에 건물 등기부라면 건물 등기부 예컨대 1번에서 자, 창원 특례시 이거 무슨 구라 했죠? 무슨 구? 성구? 성상구? 성상구. 창원시 성상구. 그다음에 자, 중앙동. 자, 112입니다. 이게 건물의 소재예요. 이 건물 예컨대. 이 건물의 소재고 이게 이거는 지번이라 하고 이거는 대지 지번이라고 얘기해. 대지 지번.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게 철근으로 짓지 않으면 이렇게 건물 10층까지 못 짓죠. 여기 10층 있죠, 그죠? 네? 철근. 이게 철근. 철근 콘크리트죠. 그다음에 슬라브 지붕이에요. 슬라브 지붕이다. 그러면 이게 건물의 구조예요. 자, 그다음에 건물의 종류는 여기다 쓰는데 건물의 종류는 아파트면 아파트라고 써요.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이라고 써요. 연립주택은 연립주택. 다세대 건물은 다세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써요. 다세대 건물이라고. 그럼 여러분 이런 건물은 우리가 종류를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마스크만 안 쓰면 입모양을 보게 되면 입모양 되면 어떤 분 상가 건물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입모양을 볼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스크를 벗고 제가 안경을 끼고 여러분이 정확히 또랑또랑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이
그날이 와서 입모양도 정확히 볼 수 있고 지금 뭐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그래서 유심히 보는 더 유심히 보는 건 잘 안 보이니까 유심히 여러분 눈동자를 계속 지금 유심히 쳐다보면서 자 아침 10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나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밖에 눈도 안 오는데 계속 눈 내리만 하고 이게 어떤 분 실눈 뜨고 있어. 언제 한 2시 가까이 되면 실눈 떠갖고 저게 배고파서 그러는 건지 예 졸려서 그러시는 건지 내가 지금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근린 시설이라고 얘기해. 자 따라해 보세요. 근린 시설. 다시 근린 시설. 자 그러면 근린 시설을 꼭 알아야 붙어요. 몰라도 붙어요. 그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린 시설이라는 걸 이해만 해주세요. 하여튼 제가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다음에 그 4월이나 언제 또 한번 질문하면 나 뭐라고 대답할지 나 되게 궁금해.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1층부터 2층, 3층, 4층, 10층까지 이게 면적이에요. 건물의 면적. 이게 이제 토지나 건물의 표시사항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부동산의 현황, 사실관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 이쪽 써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 갑구나 을구의 권리관계, 보존 설정 이전이라고 써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 뒤에 보존이란 말, 이전, 그러니까 보존 등기라는 건 소유권에만 붙는 거예요. 지사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등기, 물권이 되는 뭐예요? 등기, 물권 변동이 되는 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을 갑구의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은 최초라는 게 보존이고 을구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최초라는 게 설정이라고 써 있죠? 그래, 그게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부동산 등기에 의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내용만 보자는 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그 100 몇 페이지에 155페이지에 부동산 등기의 특징 나오는데 이건 뒤에서 중복되니까 자,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넘겨보시면 다만 우리가 뭐예요? 다만 자, 어디에 우리가 거기 몇 페이지에 155페이지에 거기 3번 등기 효력 나오죠? 등기 효력이 나오는데 우리가 등기 효력 중에서 거기 성립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 이렇게 나오죠?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형식주의라고 하고 성립요건 하는데 누가 두 사람이 우리가 기능 얘기예요, 이건. 이 부동산 등기의 기능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민법에서 공부하니까 내용을 뭐 이렇게 자, 따로 독립해서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뭐예요? 이 등기라고 한 놈이 이 등기란 놈을 왜 만들었고 이 등기의 기능이 뭐냐? 등기란 놈을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 소유권이 바뀌는 물권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동사는 뭐예요? 점유를 이전해요. 제가 지금 담배를 끊었지만 만약에 담배 사러 가게 되면 일단 채권 행위를 해야 돼요. 뭐라고? 담배 파시겠습니까? 의사 표시하죠. 그 담배 가게 주인이 팔겠다고 대답하죠. 그럼 채권 행위 계약이 끝났어요.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야 돼? 돈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물권 행위예요.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담배라는 물건을 갖고 있다가 그 담배 가게 주인이 이 물건을 나한테 담배라는 물건을 나한테 뭐예요? 점유를 이전하죠.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소유권이 바뀌는 걸 공시한다. 그래서 항상 동사는 뭘 통해서 점유 이전을 통해서 뭐예요? 물건이 바뀌는 걸 공시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죠. 이거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은 뭐예요? 등기부를 만들어 온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이전 등기라고 등기를 맞춰야지만이 뭐예요? 이 소유권이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등기라는 놈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항상 뭐하기 위해서 부동산 같은 것은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하는데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 법률행위를 했다.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자, 의사표시라는 법률행위 하게 되면 물건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라고? 등기란 놈을 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는 게 이거.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왜 성립요건주의냐면 이게 만약에 없다면 법률행위하고 네 거로 물권 변동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꼭 뭐가 있어야지만이 등기가 있어야지만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무슨 요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왜 성립요건이 이해가 됐죠? 그래, 등기가 물권 변동을 성립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이다. 왜? 그 민법 186조에 그렇게 써 있다는 게요. 왜? 그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예요? 물권 변동이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라고 하는 요건은 성립 요건이고 무슨 요건이라고?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하는 게 효력 발생 요건주의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판례가 나왔던 게 뭐냐면 효력 종선 요건주의가 아니다. 뭐가 아니라고? 효력. 자, 효력 뭐예요? 효력 존속. 존속 있죠?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다. 어떤 놈이 자기 친한 친구가 뭐예요? 자, 친한 친구 부동산에 관할 등기소가 뭐예요? 화재가 나서 등기부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때가 기회다 싶어갖고 그걸 공문서 외쳐서 자기 거로 만들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됐어.
판사가 얘기합니다. 자, 이 등기부라고 하는 건 한번 만들어 놓고 여기에 기록이 되면 권리를 취득한 거 소유권을 이게 없어졌다 해서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게요. 이 등기부라는 거 한 번 기재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 등기부를 뭐예요? 존속시키는 게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번 효력 존속 요건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절대 뭐가 아니라고 효력 존속 요건이 뭐예요? 효력 존속 요건주의가 뭐라고 아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되지 않죠. 그러면 자, 법률 뭐예요? 법률 자,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 있어요. 이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법률 규정 있죠? 법률 규정이라는 것은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 등기부상에 현재 소유권자 갑이 소유권을 줬는 게 갑이죠? 이 갑이라는 분이 뭐 하셨다는 게 사망하셨어요. 사망하시면 뭐가 이루어져요? 이거 상속이 이루어지죠? 상속이 이루어지고 을이라고 하는 자식은 이 민법 997조라는 법률 규정에서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동적으로. 그 얘 왜 등기하느냐니까요. 2번 왜 등기하느냐니까 2번. 이렇게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등기를 해야지만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요건이에요? 처분 요건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뭐예요? 현재 이 물권을 취득하는 거는 의사표시일 때는 뭐 하는 거고 등기해야지만 취득하고. 그죠? 근데 법률에 규정된 것은 자동적으로 뭐해서 법률 규정에서 등기 안 해도 취득하는데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남한테 팔아먹으려고 처분 요건이다. 근데 여기 이제 대항 요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대항 요건이라고 거기 자 55페이지 그 3번 뭐예요? 등기 효력 이게 나와서 성립 요건주의하고 대항 요건주의 이렇게 써 있죠? 아 그건 입법적인 얘기고 그거 헷갈리면 안 돼. 그건 나라마다 틀린 대항 요건 있죠. 얘기니까 그게 아니라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대항력, 대항 요건주의가 아니라 대항력. 그러냐 왜 이렇게 뭐예요? 등기라고 하는 건 물권 변동 때문에 이제 만들어냈는데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뭐하고 뭐를 부동산하고 부동산 건물하고 토지를 갖고 있는데 자 누가 을이란 사람한테 이 내가 사용하기 뭐예요? 사용하기에 심의 붙이니까 아니면 집도 뭐예요? 여러 채가 돼갖고 임대사업을 하니라고 남한테 빌려주게 됐다는 죠. 근데 전세권 등기 해주려니까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등기해줘야 되죠? 귀찮죠? 그러니까 뭐 귀찮으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편법이 나오기 시작해서 자 무슨 임차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 나오게 됐다는 죠. 그 임차권 설정 뭘 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건 물건이 아니니까 계약과 동시에 을은 갑한테 권리를 취득한다는 죠. 그러면 얘는 얘한테 그 토지나 건물 사용료를 주고 이 땅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이게 채권이란 죠. 근데 물권은 아니니까 채권이니까 물권 변동하려고 등기하라고 그랬지. 채권 변동은 채권은 등기할 필요 없어요. 왜? 계약 맺으면 취득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이 땅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을 줬는 게 갑. 이 갑이란 사람이 자 을하고 임차권 계약 맺고 살고 있는데 이 병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갑한테 꼬시는 거예요. 야 나한테 땅 팔아라. 갑이 뭐라 그래? 나 을하고 임대차 계약 맺었는데 그러면 채권 계약이니까 손해배상 생기면 내가 다 손해배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집 땅값도 많이 준다 그러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자기가 포함해서 그래 팔아버리죠. 이 병한테 팔았더니. 자 그러면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네가 산 땅을 내가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주장을 못해요. 그걸 우리가 대항력이 없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계약 맺지 않은 누구한테? 제3자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뭐하지 못하는 거? 주장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뭐가 없다고? 대항력이 없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병한테 뭐하기 전에 팔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임차권의 무슨 등기를 임차권의 설정 등기를 만약에 안 하면 손해배상만 청구하지 그 땅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등기해야지만이 병이란 사람은 갑한테 땅 살 때 이거 보고 사잖아. 안고 산다 그러잖아 우리가 보통. 이걸 안고 산다는 건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항상 토지는 토지는 임차권은 토지는 뭐 하기 위해서는 제3자한테 권리를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은 법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법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법에서 만드는데 일정한 요건이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주택의인도 플러스 주택의인도라는 것은 이사 가서 그 집에 이사 가서
자, 주민센터 가서 뭐예요? 뭐라 해야 돼 이거? 자,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신고해야 되죠? 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도 조시다가 쉬는 시간에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깜빡 졸았는데요. 눈 떠보니까 칠판에 주인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집주인 맞죠? 근데 그래서 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집주인이 아니라 뭐라고? 주택의 인도 이사 가서 거기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 정해. 그럼 그 사람은 주시는 뭐예요? 술의 신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가는 뭐라고? 상가인도 플러스 뭐예요? 사업자 등록하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은 그 성상구층가 가게 되면 그 세무과가 있어요. 세무과. 그 세무과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세무서라고 지방국세청이 있어요. 세무서라고 있잖아요. 세무서가 이제 그러죠. 세무서가 이제 훌륭하십니다. 머리 깎으면서 기운을 다시 얻은 거죠, 그게. 이게 삼손인가 누구를 머리 깎으면 힘을 든다더니 여자분들은 머리가 길으니까. 하여튼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절약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니 머리 말리는데 10분 말리고 5분 말리잖아요, 이 정도. 그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어디 가야 된다고? 세무서에 가니까 국세청 가는 거예요. 세무과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어제 어디 가서 하니까 저 세무과 한다고 다 이구동성을 말하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네, 착각했어요. 어디 가야 된다고? 세무서 가는 거예요. 국세청 가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하러. 그러면 이렇게 뭐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런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날 이 길로 뭐가 생기는 거니까 대항력 생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확정일자 받는다 그러죠? 확정일자. 그 확정일자는 왜 받아요? 내가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안 나와. 아니 이게 또 다 경매고 경매 들어가면 이걸 왜만 경매 들어가서 뭐예요? 건물 팔리게 되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항력 때문에 하는 거지, 그죠? 이거는 최우선 면제. 이거는 우선 면제. 그 우선 면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면제. 지역에 따라서 자 서울은 전세금 1억, 지역이 뭐 8천 뭐 그런 게 있죠? 그 지역에 따라서 뭐예요? 그 금액을 넘어가면 어디에다가 계약서라고 하는 이 종이에다가 여기다 스탬프를 도장해갖고 이 검인 받잖아요. 여기다 날짜 쓰고 봤죠? 그 종이줄이 한 가지를 갖고 있으면 우선 면제를 이제 그 금액이 만약에 2억이다 전세금이 이 종이 하나 계약서 갖고 있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갖고 있으면 그 다음 날 왜 공무원은 또 뭐예요? 9시부터 근무하니까 이게 그 9시 이후에 저당권은 그 화보다 뭐 이게 선순위라는 죠. 처음 그 주택임대차법을 만들 때 어떻게 종이 하나 채권이 물권보다 위로 하느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법 만들 때 막 헌법학자리나 민법학자리 들고 일어나서 그게 무슨 법이냐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어느 분이 이런 성을 가지신 분이 있죠. 이제 빨강을 하다가 그분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자, 이런 성을 가지신 분이 이분이 뭐예요? 장축체육관에 국회의원들 자기네 그때 그 당시 뭐예요? 자민당 하여튼 뭐 민자당인가? 그 민자당 그 국회의원 다 모아놓고 총을 들이댔습니다. 니네 죽을래? 아니면 뭐예요? 법 만들래? 왜?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돈 많고 건물도 많고 그런데 굳이 자기 모가지에다 왜 방울을 달어? 이런 거 말리기 싫잖아 지금. 근데 만들라 해서 만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못 만들지. 왜냐면 이 종이 쪽지 하나가 물건보다 여러 민법을 배워주면 어떻게 종이 쪽지 채권 하나가 물건보다 위야. 이게 법 체계가 무너지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만들어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은 등기함으로써 뭐가 생기는 거고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건물은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다? 대항력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자. 그래서 이 임차권이나 뭐가 아닌 물권이 아닌 뭐라고 이런 채권 있죠? 채권, 임차권이나 판매권. 이 임차권은 뭐 하기 위해서 등기한다는 게 이거.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한다는 게 대항력이다. 대항 요건주의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마다 비교하는 거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156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종류가 나오죠? 부동산 등기 종류가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 종류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종류 중에서 형식이한 분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부동산 등기의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네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자, 등기 대상에 의한 분류 아니면 기능상 분류 얘기인데 같은 얘기예요. 대상상 뭐라고? 기능상 대상상 분류 얘기입니다. 대상상 분류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토지 건물 얘기 나오죠? 토지 건물 얘기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토지 건물은 부동산 표시고
갑구나 을구는 권리상이니까 거기 1번과 2번 기능에 따른 분류에서 표시 권리 관한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3번에 이제 효력기한 분류 나오죠? 효력기한 분류 나와요. 효력기한 분류 나오는데 뭐 빼놓고는 가등기 빼놓고는 다 종국등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등기 빼놓고 다 종국등기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게 다 뭐라고? 요 가등기 빼놓고 이게 다 무슨 등기예요? 이게 다 종국등기예요. 뭐 빼놓고는 가등기 빼놓고는 다 뭐라고? 종국등기. 왜? 가등기는 임시가짜예요. 임시라는 등기니까. 가등기 아니면 다 뭐라고? 물권 변동이 생기는 종국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의에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효력이 있으면 종국등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으면 뭐라고? 예비등기, 임시라는 가등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내용의한 분류죠? 내용의한 분류가 나와요. 내용의한 분류, 내용의 분류. 내용의한 분류는 기입등기가 있고 방금 얘기한 대로 변경등기가 있고. 자, 경자가 고칠 경자니까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158쪽에 거기 5번 형식의한 분류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 별표입니다. 그게 꼭 중요하니까 그걸 별표 주시고 그 내용을 봐야 돼요. 중요하다는 점. 네, 형식의한 분류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게 형식의한 분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 자, 이거를 별표 놓고 이 내용을 보자. 자, 뭐하고 뭐를 나눠요? 주등기하고 자, 이렇게 주등기하고 뭐를 나눠요, 이거. 부기등기 나누죠? 주등기 부기등기 나눠요. 주등기 부기등기 나눈다. 그래서 거기 자, 우리가 거기 형식의한 분류 주등기는 뭐 할 때 등기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를 주면서 하는 등기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독립등기라고 한다. 독립등기. 무슨 등기를 한다고? 독립등기를 한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부기등기는 부기등기란 그 등기 자체를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어떤 주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1-1번 뭐라고 1-2번 써있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373페이지에 따로 또 뭐가 있어요? 거기 부기등기라고 또 써있죠? 373쪽에 뒤쪽에 보세요. 373쪽. 그 373쪽에 부기등기라고 써있죠? 그래서 거기 그 의의고 목적 써있죠? 쭉.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거 있죠?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하면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거. 이렇게 언제나 뭘 하는 거.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답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답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첫 번째 부동산 무슨 등기예요, 이거? 부동산 표시 변경 있죠? 표시 변경 등기. 이게 언제나 주등기로만 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 표시 변경은 자, 우리가 표제부가 있어요, 표제부. 1번 표제부에 보면 1번 충청도 100 답 면적 500입니다. 그러면 자,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중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중에 일부인 답만. 후발적으로 누가 소유권자가 이 답이란 땅 외에 뭘 줬어요, 이거. 인허가 받아서 집을 짓죠? 그럼 대가 됐죠? 그럼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후발적으로 뭐예요? 집이 돼서 대가 돼서 대가 돼서 내용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실관계하고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걸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여러분 몇 페이지에 다시 159자 159페이지 아니라 거기 100 자, 등기 종료기 변경등기 159페이지 등기 심사권 종료 네. 거기 내용의한 분류 150 자, 8페이지죠? 158페이지. 그 맨 위에 158페이지 맨 위에. 맨 위에 변경등기 있죠? 그래서 158페이지 맨 위에 변경등기 보면 등기 변경등기란 등기 일부가 그래서 이제 등기 일부가 등기부에 써 있는 그 등기 일부가 여기 일부 답 지목만 자, 일부가 무슨 사유가 생겨서 후발적으로 집을 져서 실체와 불일체죠? 전부가 불일체, 일부가 불일체. 일부가 불일체하니까 일치시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2번 독립된 등기를 여기다 2번이라 써요. 나머지 똑같아요. 충청도 100 자, 500 그다음에 뭐예요? 이것만 뭐로 고치는 거예요, 이거? 대로 고치죠? 그다음에 요것만 뭐 하면 돼요? 요것만 일부만 고치니까 일부만 지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변경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경자가 있죠. 고칠 경자예요. 뒤에 있죠.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이거 후발적으로 고친다. 이게. 그럼 앞에 경자가 앞에 있는 건 경정등기인데 그 전 페이지에 있는데 경정등기는 다른 건 똑같아요. 사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잘못 쓴 거예요. 원래 대인데 답이라고 잘못 써서 고치는 건 경정이에요. 경자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죠? 앞에 있으니까 그게 후발적이 아니라 그 앞에 157쪽에 앞에 보세요. 자, 157쪽 보면 경정등기란 일부 맞죠? 근데 그게 뭐예요? 원시적이라는 원시적. 처음부터 잘못 써서 실체의 관계와 뭐예요? 불일치하다는 게 불일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경자 위치를 보고 뒤에 있으니까 변경은 뒤에 있으니까 사유가 후발적이고 경정은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못 쓴 거다. 이제 그런 얘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뭐로 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번호가 몇 번이니까 번호가 2번이라고 독립된 번호 쓴다는 점. 그 다음에 뭐를 말소하든 간에 말소등기 있죠? 뭐를 말소하든 간에 말소등기는 항상 뭐로만 해요?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만 해요. 자,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 갑구에 자, 이런 식으로 갑구에 1번에서 자,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어디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등기 자, 채권액 7천만 원을 빌렸다니. 누구한테? 을한테. 그럼 갑이 뭐예요? 갑이 지금 등기가 돼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의 저당권 자, 설정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그죠? 자, 갑은 을한테 7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걸 추정받고 있어요. 근데 이 얘가 이제 을이 돈을 갚아버리면 두 사람의 계약 관계가 없어졌으니까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도 뭐예요? 이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 왜 계약 관계가 없어졌으니까 돈 갚았으니까. 그럼 이 등기는 뭐예요? 전부를 다 뭐 하는 거 이거? 전부를 소멸해요. 그래서 2번 뭐라고? 1번 저당권을 뭐 한다는 얘기니까 말소시킨다. 항상 말소 등기는 뭐로만 해요? 주등기만 해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말소 등기는 뭐로 한다고? 2번 주등기로 한다.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다. 근데 그러면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있죠?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만 보자니요. 그럼 4가지 정도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등기명인 있죠? 등기명인의 뭐예요? 등기명인의 표시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래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이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임동 100번지예요. 근데 땅은 충청도에 있고 투자 목적으로 충청도에 땅을 사갖고 서울 살다가 창원으로 이사 옵니다. 그 창원에 이사 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서울에 살지 않고 창원에 살죠. 불일치하죠. 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에 뭐예요? 일부만 불일치하죠. 후발적으로 이사 와서. 그게 바로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그래서 여기다 1-1번. 1번 등기 뭐라고? 등기 명인에 무슨 등기 한다고? 표시 변경 등기 한다. 변경 등기. 그래서 예컨대 자, 경상남도 창원 통역시 그다음에 성산구 자, 그다음에 뭐예요? 중앙동 그다음에 뭐예요? 111 이렇게 이사 왔다는 점.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되는지 주소지가 틀린 것만 지우면 되겠죠? 이게 명의자의 표시 변경을 언제나 부기등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직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권리직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을한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죠? 그래 담보로 뭐예요? 담보로 제공하고 갑이 을한테 뭐예요? 내가 너한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줘야 된다라고 요구하겠죠? 그래서 그게 요구하는 게 뭐라 했어요 이거? 채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을의 이걸 뭐냐면 앞에 피자가 이 필피자예요. 오디변 담보물에 입혀져 있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그 피담보 채권이라 하는 거예요. 왜? 피담보 채권이라는 건 뭘 담보로 제공했다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부동산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뭘 달라? 돈을 빌려달라니. 돈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담보물에 입혀져 있는 피가 뭐라고? 오디변에 이필피자 담보물에 입혀져 있는 채권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부동산이 있으면 을한테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리죠. 근데 갑이 만약에 뭐예요? 갑이 만약에 부동산은 없어요. 부동산은 없고 뭐가요? 금반지가 있다. 금반지가 있죠? 금반지 있으면 금반지를 뭐예요? 우리 이걸 담보 제공이라 아니라 입지를 한다 그래요. 전당포에. 전당포 있죠? 이 동네 어딘가 전당포 본 것 같은데? 전당포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제가 이쪽 와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 그 원빈이 나온 영화가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걔가 원빈이 직업이 뭐예요? 그 전당포 주인의 특전사 하다가 역시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봤구나. 저는 그래서 한번 그 우연한 기회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하도 보통 여기 내려오려면 여기서 여기 내려오면 2시간 그 고속버스하고 KTX하고 똑같이 갑니다. 여기. 진짜 똑같아요. 신기합니다. 이게 돌아가니까 이게 빨리 직통으로 내려오는 저희가 생겨야 되는 것 같던데 거제도까지
KTX 가는 게 생긴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관심 끄세요. 올해는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되니까. 여튼.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걸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리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못 없어요. 부동산도 없고, 동산도 없어. 금바지도 없어. 오로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발명 특허권을 갖고 있어. 발명 특허권이라는 권리 갖고 있어. 근데 옛날에는, 자, 이 권리를 발명 특허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 내가 뭘 발명했으면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 내가. 그죠?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대기업에서 와서 뭐라고? 그거 팔라 그래서 팔 수밖에 없었잖아, 싼 가격에.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런 거를 아쉬워해서, 자, 이렇게 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고 이 권리도 동산처럼, 자, 그 담보로 제공하고 입주를 해서 돈을 빌리는 권리실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등기부상에 1번 누가 이 소유권, 자, 소유권자 갑이죠? 그 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1번에서 여기 저당권 등기, 근저당이면 저당권 되겠어요. 네, 채권액이 1억이야.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예요? 돈 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야. 채권액 채무자. 그 다음에 변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2021년. 자, 그 다음에 2월 2월 7일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자가 누구냐면 권리자가 을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친구 갑한테 전화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채무자야.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다. 나한테 뭘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그죠? 그러죠? 돈 갚으라고. 그러면 이 친구, 이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뭐예요? 전화를 해서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으니 나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를 하죠? 그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겠지. 전화로 했죠. 왜? 사인과 사인 간에 뭐예요? 일단 말로 하는 것도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하여튼 돈 갚으라고 요구하죠? 그럼 여러분,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라고 하면 그런 권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 나 어떨 땐 가슴이 되게 너무 찡해요. 여러분이 많이 횟수로 11월 달하고부터 시작해갖고 횟수로 2년 공부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뭘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지 나 이해가 안 돼. 기껏 배웠다는 건 물권 아니면 채권일 텐데. 그럼 채권이지 이게 뭐야? 난 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뭘 그렇게 얼마나 많이 배웠길래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 특정인한테 뭐 한다고 요구하는 건 채권이겠지. 이해했죠? 그래, 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물론 저당권자지만 채권자도 아니죠. 그러면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은 5개가 있는데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주된 권리고 나머지 3개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야. 종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권은 소유권에 따라다니고 절대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권 였는 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예. 전세권은 전세금에 종속돼 있고, 그 다음에 뭐는 이 저당권은 물건이 저당권이지만 이 채권에 종된 권리니까 절대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뭐하지 못한다는 게 이거. 처분하지 못한다. 같이 따라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이전하려면 모두 같이 가야 돼요. 채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죠. 근데 반대로 종놈은 주인을 따라붙지 못하면 절대 종놈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채권과 분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있었잖아. 추노라고. 이렇게 시커먼 애들만 맨날 우통 벗고. 나 그것도 이렇게 잘 보시는 분들 되게 의심스러워. 맨날 그 우통 벗는 거 보려고 그러는지. 나는 보기도 싫던데 괜히.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채권은 주인이야. 채권은 저당권하고 종놈하고 분리해도 아무 상관없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저당권이란 종놈이 주인인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반대로 뭐라고? 주인인 채권은 종놈 떼어놓고 혼자 가도 상관없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 채권을 갖고 있는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을 병한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게요. 채권만. 그럼 병이 얘한테 돈 빌려주죠? 그 이등기 아래 뭐라고 이거? 1-1번. 1번 저당권에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라고 이거? 질권이다. 이게 가능하다는 게요. 이 내용은 몰라도 좋아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권리질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로 하는 거 이거? 부기등기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환매특약이 있어. 환매특약. 자, 환매특약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내가 시험 볼 때 무슨 단어가 나오면 특약이나 약정이나 공유물 불분할 특약, 환매특약, 재매매 약정, 권리소멸의 약정 있죠? 그런 약정과 특약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예의 없이 다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약정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부기등기다 아니죠. 그 환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환매라고 하는 게 예컨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아들내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들내미가 3살뿐이 안 된 애가 갑자기 아빠 말 제대로 못하는 애가 아빠 이 엘리베이터는 왜 발음도 엘리베이터 소리도 잘 못하는데 왜 0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 아빠는 한 번 살면서 왜 엘리베이터는 빨리 안 내려가나, 왜 빨리 안 오고 그 생각했지. 그러니까 1층 내려가면 B 안으로 가지 0이 없잖아요 지금. 그 천재인 거야.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여기서 키우는 게 부족하니까 미국 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재들 많잖아요. 옛날에 송씨라는 애는, 송모라는 애는 뭐 6살 때 서울에 과천 거기 있죠? 과천 쪽 어린이 공원 있죠? 과천 어린이 공원에서 이거 뭐예요? 바이킹 있잖아요, 바이킹. 이 바이킹을 타면서 6살 먹은 아이가 함수의 기울기를 깨우쳤답니다. 여기서. 나는 아무리 타도 뭐예요? 머리만 어지럽고 빨리 내리고 싶다는 생각만 하지. 자, 그런 천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내미 미국 가서 공부시키려고 이 친구한테 자, 부동산을 네가 매매로 취득하고 얼마에 5억에 취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들내미가 적응을 못하면 다시 와야 되니까 얼마에 팔아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5억에 팔아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누가 갑이 뭐예요? 갑이 누구한테 자 이렇게 을한테 뭐예요? 이전 등기하죠? 뭐로 팔았어요 지금? 매매로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환매계약서만 계약서 갖고 있다가 5년이 들어와서 계약 맺은 사람한테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게 대항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 을이 뭐예요? 배신 때려갖고 누구한테 제3자한테 뭐 해버리면 팔아버리면 이 계약서만 가지고는 새로운 이 병이란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대항력 없으니까 항상 어디에 이 등기부에 뭐예요? 이 이전 등기 아래 뭐라고 2-1번에서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 등기를 해둬야지만이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해야지만이 이 을이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얘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게 도로 팔아달라고 주장한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임차권이나 뭐예요? 환매권은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긴다.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있죠? 예컨대 저당권이나 그다음에 전세권이나 이 지상권이나 있죠? 지상권. 이전 등기한다. 이전 등기. 그럼 자 이렇게 이전 등기할 때 자 이때는 뭐예요? 왜 부기 등기 해야 되냐? 부기 등기. 그 부기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럼 만약에 뭐예요? 을구에 이런 식으로 을구에 1순위 저당권 있어요. 그 2순위 저당권 있어요. 병이라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정한테 뭐예요? 저당권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정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내가 네 거를 이전 등기 받으면 여기 2순위권자가 있는데 난 얘보다 선순위가 되냐? 왜 얘 밑에 적어야 되는데 후순위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을이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부기등기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독립된 등기로 하게 되면 3번 하게 되면 1번 저당권 이전 등기 하게 되면 당연히 3번이니까 얘보다 후순위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등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라는 걸 만들어서 뭐라고 1-1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가 부기등기니까 주등기 따르니까 얘보다는 뭘 유지하는 거이고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이거나 아니면 뭐야 아까 환매등기 같은 거는 환매등기를 남한테 이전할 수 있어요. 그 환매등기 자체가 뭐니까 부기등기죠. 여기에 또 가지번호 붙여갖고 2-1-1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자 이게 부기등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하는데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암기 방법 나눠준 거 있죠? 여기 몇 쪽에? 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3페이지. 그러니까 이 세 장 중에 첫 장을 넘겨보면 여기 있죠? 여기 그 박스 안에 그려져 있는 거. 거기 그 박스 안에 그려져 있으면 그 페이지 수가 페이지 수가 뭐예요? 좀 잘못됐나? 페이지 수가? 희한하다. 자, 잠깐만요. 페이지 수가 거기 158페이지는 맞죠? 맞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뭐예요? 뒤에 부기등기가 아까 373페이지가 맞나요? 73페이지. 373페이지 맞죠? 근데 그 안에 부기등기라고 쓴 게 잘못된 거구나. 거기 그 주등기 부기등기에 327쪽 나오죠? 네. 그거 지우세요, 그거. 그건 지우세요. 327쪽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제가 책에 하도 여러 권 정리하다 보니까 아마 오탄 같아요. 자, 그거 지우세요. 그 안에 327쪽이라는 건 지우시고. 그 안에 여기 써 있는 거 여기 요 안에 있는 거. 그 보셨죠? 327쪽 써 있는 거 지우세요,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 고기. 네, 그거 지우세요, 그거. 네, 고기 지우세요, 그거. 네, 그거 지우세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그 주등기는 뭐예요? 까만 글씨로 말소등기하고 부동산 표시변기 까만 글씨로 한 것만 외우면 돼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부기등기 하게 되면 거기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이렇게 써놨죠? 그거 보자는 게 그거. 자,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되는데 머릿속에 오늘 당장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자, 나중에 차치하면 돼. 뭐라고 했냐면 이 등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표가 누구냐면 여러분 축구 선수 영표라고 아시죠? 걔 그 스코어 잘 맞춰갖고 문호보다 잘 맞춘다고 유명한 애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 영표를 등표라고 생각하고 등표가 뭐예요? 하도 스트레스 받고 뭐해서 스코어 맞추느라고 질환이 생겼어요. 암이 생겼다니 암이. 그래서 등표가 암이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떠났다고. 저세상하면 죽었다는 얘기죠. 안타깝지만 여튼간에 누가 등표가 뭐가 생겨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 사람이 죽으면 부고한다 그러잖아요. 부고가 아니라 뭐라고 부기다 이렇게 그렇게 연상해서 기억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그렇게 연상 부고한다는 게 부기라고 생각하고 연상해서 나중에 기억합니다. 그렇게 꼭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 나오니까. 뭐가 생겨서 등표는 뭐라고? 등기 명인의 표시명이. 질이 뭐예요? 권리주권. 권리주권. 환하면 환매뿐이 없지. 그 등기법에서 환자 나오는 게 환매뿐이 더 있겠어. 환매권. 그죠?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떠났다고. 떠났다고 뭐예요? 저세상으로 떠났다고. 그래서 저세상으로 떠났다고 외웠는데 뭘 외운지도 몰라. 뭘 떠났지? 그 생각하지 말고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저가 뭐라고? 저당권. 새가 뭐예요? 전세권. 상이 뭐예요? 지상권. 그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거 좀 외우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꼭.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시간을 좀 넘어갔구나.